드디어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건희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을 통한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와의 권력형 거래까지 숱한 의혹이 쏟아졌지만 법원은 고작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경고했음에도 법원은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름 앞에 끝내 특혜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입니까? 반면 윤석열로 향하는 권력의 문지기이자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에게는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권성동은 수사 초기부터 결백하고 당당하다며 정치 탄압의 프레임을 만들고 언론과 특검 탓을 하는 뻔한 패턴을 보여왔지만 사법부는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정치와 종교가 얽히고 그 사이에서 돈이 오가고 표가 동원되는 추악한 정교유착의 구조입니다. 권성동의 진짜 권력은 다른 권력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정권의 핵심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자처하며 통일교의 불법 자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행사에 동원하는 대가로 10만 달러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교유착의 연결 브로커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을 동원해 행사를 치르고 고액 후원자 명단에 신천지 2인자의 측근들이 등장하는 정황은 그가 종교를 정치를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권성동에게 내려진 실형은 그가 한 일이 단순한 부패를 넘어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구조 범죄였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하지만 김건희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 조작과 명태균 관련 혐의는 모조리 무죄로 빠져나갔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는 사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권성동의 판결과 권력 앞에 여전히 작아지는 김건희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김건희에게는 아직 남은 재판과 수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낮은 형량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재판과 수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새로운 투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 나왔는지 전문가들의 분석 보시겠습니다. 시장법 위반, 이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이고요.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 이리하여 특검의 구형이 토탈 1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고는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그 목걸이 받은 거 몰수한다 그러고요. 그 천삼 뭐 있잖아요. 그 산삼인가요? 축차. 그건 이미 다 먹었으니까 몰수 못한다는 얘기도 했고, 추징금이 1,281만 원 정도 되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네 분께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부터 좀 말씀 주시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데 그 사실은 특검의 구형량이 15년이었고 그리고 뭐 판사가 오늘 쭉 얘기했잖아요. 예. 뭐 도덕성도 얘기를 하고 뭐 이따가 좀 뭐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예. 논리의 정합성도 없다. 아까 이제 뭐 계약서 작성한 바 없다 이런 예. 것들. 계약서 없으면 이러면 다 무죄냐. 아니 뇌물 받고 뒤봐주는데 무슨 누가 계약서 체결해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쭉 해놓은 걸 보고 그냥 김건희를 봐주고 풀어줄 결심을 한 재판이었다. 처음부터. 예, 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김영선이 그 좀 해줘라.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불법의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 국민들의 법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판사가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싶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면서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요. 유튜브로.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네, 이 판사님이. 예. 정상적으로 판사의 직을 수행하게 이걸 놔둬야 되나? 아니 근데 판사들은 이렇게 들었어요. 판결해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나중에 항소심 가서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판사들한테는 어떤 그 페널티 같은 게 없어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소울이 이러면 돼요. 전혀 없고. 마음적으로.
그리고 뭐 그러니까 좀 아예 평가 같은 거에도 없어요, 반영이 없어요. 없고. 물론 뭐 인사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문제가 많은 판사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인사 보낼 때 뭐 법원을 좀 원하는 대로 안 보내주거나 그런 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아예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판사가 뭐 손해배상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잘못 불법적으로 하려면은 진짜 고의적으로 뭐 아예 악의를 가지고 재판을 법에 아주 왜곡되게 해야 되고 그게 드러나고 입증이 돼야 돼요. 불가능하죠 이거. 근데 오늘 우인성 부장판사 정도의 판결이라면 이 사람한테는 별 데미지가 없다는 거 아니야? 전혀 데미지가 없을 걸로 걱정이 되고 저는 4시에 권성동 선고가 있을 텐데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해병특검 사건의 윤석열 수사 외압한 거 그것도 이분이 하거든요. 우인성 판사입니까? 네.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보면은 일반 사건에서는요. 오늘 주가 조작 사건을 단 예로 들면 천천히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동 정범을 인정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이거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돈 다 빌려준 거야. 라고는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이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서 가담한 건 아니야.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게요. 공동 정범이라는 거는 분업적인 어떤 역할 수행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업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그 범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주가 조작 범죄의 분업적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초가 있고 전주 있고 네, 전주가 있죠. 전주가 없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전주라는 거 역할 자체가 분업적인 역할 수행을 한 것이에요. 그 전주 했잖아요.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돈 줬잖아요. 그런데 가담을 안 했대. 그러니까 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 보면은 조작은 알았는데 논리의 정합성이 아니다. 이게 없는 판결. 대법원 판례들이에요. 아하. 우리가 법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동 정범은 어떤 것도 공동 정범이 되냐면 강도질을 하는데요. 실제 강도를 하루 2명은 들어가요. 한 사람은 망을 봐. 망을 봐도 성립을 하고요. 아니, 심지어는 그 망을 보기로 한 사람이 자기 담배 피려고 망을 안 봤어요 실제로. 오케이 망 볼게라고 계획만 하고 실제로 안 본 거야. 그래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 교과서에 나와요.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공모의 사안이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인정을 해요. 오늘 판결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는 좀 판결이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첫 번째 순간이 그러면 방조의 점은 인정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현재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난 방조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조의 고의라는 것도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때 하는 거거든요. 방조의 고의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게 공모가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 자체의 어떤 논리 정합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나는 공모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공동정범은 안 된다. 이게 자체가 지금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시세 조종의 어떤 인식은 있었는데 공동정범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이 부분은 당연히 항소심에서 뒤집어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정에서 방조의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항소심은 속심이라 그래서 1심이 연결돼서 판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를 넣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방조는 인정한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조의 점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모가 인정이 안 된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이 뭐가 앞뒤가 안 맞아. 일단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게요.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라면 바꿔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판결을 봤을 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뭐 좀 냉정하게 말할게요. 판사가 재판할 때 재판 과정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결론 내놓고 자기가 필요한 논거들을 취합하거든요. 난 판결문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죄가 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유죄가 된 거고요. 그건 뭐 빼박이니까. 다 무죄가 된 거는 일단은 무죄구나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논거들을 취합해서 증거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1심 판결 대표 때 그때랑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죄로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끼워 맞추면 2심 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니었나? 뭐 지금 말했던 것 우리 김재현 변호사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방조범 판단을 왜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왜 안 하는데?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그 난리를 검사가 기소를 못한 거를 억지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판사도 국민 아닙니까? 그 난리를 쳐가지고 기소 안 해가 뒤늦게 나온 거라면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왜 영장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시 의원이 고발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검사들이 봐줘서 기소 안 하고 증거 다 그러니까. 없앴던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판사가 판단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맞게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횟수로 6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작되고 그 인지가 돼가지고 경찰 내사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10몇 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검사들이 봐주고 뭐 황제 조사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혐의 판결 내주는 걸 우리가 다 목도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처음으로 법정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주잖아. 그런 사건이라고. 이런 식이면 한 며칠 조사한 사건이 아니고 이 10년 조사한 사건이라고.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카메라 그거 있어. 죄송해요. 전직 검사를 해.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괜히 어디 미국 어이가 살다 왔어? 어이가 찔려. 없어. 어이가 없어. 근데 이게 이런 식이면은 오인성 판사 심각한 문제 있는 게 오인성 판사가 재판했으면요 한덕수 무죄 나왔어요. 무죄로면 왜 방조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공소장 변경 없어도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네, 네. 그리고 방조로 바꿔서 심각한 범죄잖아요. 그럼요. 방조로 바꿔서 유죄 인정이 가능하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바꿔요. 이거 한덕수였으면요 처음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로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라는 거는 없는데 무죄인데. 그러면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장 변경 요구 안 해. 그렇죠. 나 이거 판단 안 할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죄가 안 돼. 무죄? 이랬을 지금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우인성 판사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찌 됐건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 이 김건희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걸 무죄라고 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무죄의 기준에서 지금 끼워 맞춘 듯한 것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이것을 유죄 관점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유죄 같아 세 개 다 저는. 자, 서울고검으로 넘기자마자 황제조사 이후에 수르륵 쏟아져 나왔던 그 녹음 파일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그리고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자 주가 조작의 시세 조정을 알았다. 근데 공동으로 정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얘기했던 거하고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방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뒤로 넘긴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시세 조정 세력과의 공모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전에 검찰에서 얘기했던 23억 이번 특검에서 얘기했던 8억 1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냈다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던 말았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해서 그런 돈을 벌어들여도 괜찮다라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그래 식이면은 쩐주는 주가 조작 공동정범이 안 안 된다는 돼요. 거예요. 예. 몰라서 하면 돼요. 주가 조작에 돈 됐으면 최소 뭐 방조범은 몰라도 공동정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재판 시작하기 전부터도 많은 분들께서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구한 역사가 있고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본인이 영부인이 된 다음에 자기 사건을 감추거나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그 수사팀을 다 교체해 버렸어요. 맞아요. 네. 예? 수사팀을 다 교체해 버려서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승진성 좌천이라고. 그래서 누굽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 고검장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주에 있던 이창수 지검장을 서울로 올려 보내가지고 황제조사 받고 무마해서 끝내버린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사법부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잘못을 어떻게 볼 거냐 사실은 이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 얘기는 싹 다 빼먹어 버리고 예,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대단히 말은. 무책임한 판결이라 이게 연역적으로 봐야 될 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국인이라면 다 알잖아요. 네. 뭐 미국 애들 너한테 딴 데 갔다 왔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소될 때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며칠 한 2달 3달 조사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 10년간이 얼마나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 유죄 증거예요. 그걸 갖고 왜 난리를 치냐고요. 막으려고.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심지어 송경호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안가에 불려가가지고 이거 무마해라 어쩌라 하니까 책상 한가득이 유죄 증거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건은 못한다. 무죄 취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좌천성 승진을 했다는 거 이게 아닙니까? 무죄 증거로 예를 든 것들도 어이가 없는 것이 예. 김건희는 공동정범이면 내부자여야 되는데 그 블랙펄 이종호 등등하고 김건희가 말한 걸 보면은 마치 수수료 주고받고 하는 거 보면 얘들은 대가관계에 있고 외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외부자니까 공동정범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공동정범 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같이 5명이서 우리 다 같이 한탕 털어 먹어 봅시다라고 해서 뭔가 저질렀어요. 그럼 거기서 돈이 딱 나왔어. 그럼 우리 리더가 그냥 내가 다 가질래 하면 네 형님 하고 그냥 다 그러고 맙니까? 다 내부적으로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받기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이거 하는데 형님한테 칼 좀 빌려줘. 칼 빌려드릴게요. 한 100개만 구해와. 그럼 제가 100개 구해왔습니다. 공짜로 줍니까? 아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수수료도 그 계좌주하고 쩐주하고 그렇죠. 선수들 간에 자기들끼리 수고비 같은 거지. 수수료든 뭐든 예. 수고비든 뭐든 오고 가는 거지. 이거 오고 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외부자니까 공동정범이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비슷한 논리가 그런 거죠. 계약서 작성한 바가 없다. 예, 그거 좀 이따가 하여튼 뭐 그런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예. 네. 이게 윤석열 구속 취소가 나올 때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이경 판사의 구속 취소. 시간을 예. 계산했잖아요. 그거 일부 교과서에서만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논리인 거였거든요. 네. 그거를 정면으로 들고 나와서 판결을 만든 거예요. 예. 지금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거는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하는 견해도 있어요. 공모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정범을 하느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 공모 공동정범을 처벌하지 않으면 어떤 이제 공모를 했던 공모는 특히 수뇌부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뇌부들이 한 다음에 행동대장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공모. 자, 저희가 쟤를 죽이고 오자라는 공모를 한 다음에 죽이는 건 행동대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수뇌부를 처벌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공모 공동정범을 처벌해 오는 거는 기존의 판례가 계속 인정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 판례도 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깬 이게 거죠. 이제 공모와 관련된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세 조정 차익의 시세 그 차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인정하고도 지금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그 판례 내에서 방조는 또 인정하는 이 모순된 내용이 나왔는데 기존의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심에서 뒤집어져야 하고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받게 되고 박정희 씨의 사건 때는 심지어 뭣도 공모 공동정범으로 봤냐면 김재규가 내가 오늘 대통령을 끝내버려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 이 사람도 공모 공동정범으로 그렇죠,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유죄일 증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 안에 다 못할 정도로 지난 몇 년간 이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우인성 판사한테 뭐 유튜브 봐라 방송 봐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뉴스는 안 보십니까?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만 보자면 김건희의 유리함. 김건희는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나는 몰랐고 그들이 시세 조정하는 것도 몰랐고 그 주가 조작을 할 만큼 나 그때 한가하지 않았다. 뭐 서울대 무슨 어디 코스 다니느라고 바빴다라고 주장했던 거 고스란히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돼요. 판결문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증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진술도 있을 거고 뭐 문서도 있을 거고 근데 특히 진술 증거 나오면 판결문에는 이런 진술은 받아들이고 이런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예. 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김건희 유리한 건 다 인정을 하고 지금 그래요, 실제로. 김건희 불리한 거는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뭐 무죄를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사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아무 방송이나 제대로 보면 이걸 무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극우 몇 명 빼고는 있을까요? 김건희 팬들 클럽 빼고는 전원이 이거는 유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설사 이게 본인이 이거 너무 이게 무죄 같은데 그래도 지가 찾아봐야 될 거야 판사라면 그 3명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합의보니까 3명 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아니 경찰 내사 때부터 보자면 단독이야? 아니. 아니잖아. 아니에요. 합의부예요. 합의부죠. 그러니까 오늘 판결에 일단 그
국민의 법감정 이런 거 다 빼고 논리적인 모습만 짚어보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조의 고의라는 거는 정범의 고의를 알고 있을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담 넘어가는 거를 그냥 사다리를 놔주는 거는 방조가 안 되고요. 제가 담 넘어가서 물건을 훔쳐올 거야라는 걸 알고 사다리를 놔줘야 그게 절도의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범의 고의를 알고 있는 방조가 인정됐는데 공동정범은 안 된다. 논리적 모순 1번이죠. 논리적 모순 2번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돼서 명태균은 따로 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것 거기도 나와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예. 싶어요. 그 아까 우리 그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 법조 귀족들은 왜 이렇게 내란 속의 윤석열 내외에게만 관대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잣대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이 도대체 어떤 카르텔이 작동하길래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가? 저는 여기에 근본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결국 봐줄 결심을 한 거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자, 예. 그러면 꼭 윤석열, 김건희만 봐주려고 한 거는 아닌 게 전반적 인식이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사람들이 정쟁으로 귀족과- 보는 거야. 정쟁으로 모든 귀족과 걸. 평민으로 이걸 나눠. 아니 그러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주가 조작 범죄가 생겼을 때도 네. 이렇게 판단하는 안 할 안 거예요. 한다니까. 유죄라 안 생각하고 할 걸요? 근데 무슨 재벌가나 무슨 뭐 그럴 수 높으신 있- 집 앞 자제들이 했다고 하면 이렇게 또 또 나올 봐주겠지.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이 얘기를 폐가망신 전적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그러니까 폐가망신. 증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좀 활황시키고 이제 뭐 금융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코스피 5천을 공약을 했었고 이게 얼마 전에 5천이 돌파되면서 지금 온 국민적인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근간에는 뭐냐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주가 조작 같은 거 하면 폐가망신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공정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투자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이 판결이 우리 주가 이 뭐 주식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한번 보자고요. 아까 잠시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올랐어요. 아 그래요? 이 판결 나오자마자. 어이가 없네. 그러다가 다시 빠지긴 어이가 했는데 없네. 이런 거라고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 사회에 우인성 판사가 내린 이 판결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는지 이건 볼 필요가 있다. 어이가 없는 거 우인성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도 공정을 입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그게 더 그러면서 이게 기가 막혀요. 공정한 좀 이따가 판결이냐 어이가 없는 거. 얘기하겠지만. 제가 자. 조선일보 아니, 그러니까 자, 대통령이 네. 폐가망신 시킨다고 해서 막 주가 조작 사건 뭐 여기저기 수사 의뢰해서 금감위에 특사경들 막 네. 해가지고 수사해서 법원으로 딱 넘겼는데 무죄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걱정을 두면서 이 주가 조작 얘기는 요쯤에서 마무리하고 명태균 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제 귀를 딱 때렸던 거는 계약서가 없다. 아 멋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야, 나 미치는 줄 알았네. 그거 듣는 순간 아니 이게 뭐 뇌물이거나 이거 여기는 이제 뭐 정치자금법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얘한테 뭐 이렇게 제공을 하고 뭔가 그 사람의 권한이나 권력 때문에 내가 뭐 얻을 것들을 챙긴다고 본다면, 자발적 여론조사.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 박준 변호사 나 뇌물 줄 테니까 계약서 좀 씁시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약서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또 중간에 뭐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나왔냐면 그 피고인에게 제공된 부분은 3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3회. 3회, 나머지는 맞아요. 나눠간다. 1회만 줘도 위반이에요. 예. 3회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 맞아.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그 자금과 관련돼서 아니 세상에 정치자금법을 누가 계약서를 쓰고 뭐 정말 계속해가지고 그 10회, 20회씩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1회만 이거는 위반을 해도 그냥 위반인 범죄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판사는 말이에요. 예. 이게 계약서가 예. 없다는 이유로 만약 이걸 무죄를 주는 거라면 그럼 모든 범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살인 웃겨. 청부를 하는데 계약서 씁니까? 너무 아이고, 웃겨. 일단- 피고인의 지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영업용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고, 선거 관련해서 상담이나 조언을 하면서 선거를 도운 건 있지만, 여론조사 3번 한 게 피고인의 이익이 봤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런 논리 전개가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네. 권성동 이제 판결을 우인성 판사가 또 아마 할 거예요. 예. 예, 거기도 똑같은 죄명인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권성동은 통일교한테 돈 받을 때 계약서 썼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죄 갈 수 있지. 나오겠네? 그렇게 갈 수 그러게. 있지. 예? 무죄 나올 것 같아. 큰 거 한 의미가 장 뭐 이런 없어요. 얘기가 이제 뭐 그거는 여기도 유죄는 계약서 나올 안 것 썼잖아.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양형 그거 뭐 얼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권성동은 뭐 무죄 나오긴 근데 어려워 다만 보이는데. 이 쟁점은 이거예요. 명태균 거는 이제 재산상 이익이 되냐 이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예. 예. 그리고 이게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전속적으로 한 여론조사이냐 아니면은 명태균이 그냥 자발적으로 여기를 그러니까. 그냥 뿌렸느냐. 막, 예, 만들어서 그냥 뿌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윤석열, 김건희한테 준 거냐인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맞는 얘기인데 근데 전속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 재산상 이익이라고 이런 보기 어렵다. 대가관계라고도 보기가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한번 비판을 해보면 전속적 제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여론조사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스타일은 여론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그걸로 영업을 하는 스타일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 우판사 말은 근데 영업용 그걸로 홍보용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무죄 증거로 해. 무죄 증거로 썼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김건희,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명태균이 이 20몇 번의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지. 이거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재산상의 이익을 얘기를 했는데 예. 김영선 공천하고 이게 무관하다. 이게 또 황당하고 김영선 그러니까. 공천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과 투표했다. 투표를 통해서 아니, 정상적인 공천이라는 정상적으로 거 아닙니까? 이루어진 그러니까. 것으로 보인다. 대단한 우인성 판사님이 진짜 저 대단한 이거에 의해서 분이야. 이거. 결정돼요. 돈을 다 빼먹고 그리고 지원차 이 여론조사비가 뻥튀기 됐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예. 근데 뭐 뻥튀기 됐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3억 얼마라고까지 예. 나오니까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재산상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축소시키거나 할 때는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줬다 얻었다 이렇게 해서도 유죄가 나와요. 뇌물이나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재산상의 이익을 그게 3억이 아니더라도 얼마 건간에 얻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정찰제냐고.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 애누리 없는 가격표가 정찰제.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실제로 이럴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나갔죠. 뭐 또 지도 쓰면서 아씨 되겠나 이래 써요 그냥. 야 계약서 없으니까 뭐 한번 무주장해 볼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해요. 다 내. 이거 다 채택되네? 이런 경우야. 내가 딱 그렇거든요. 네. 우리도 변호를 하다 보면 똑같아요. 하나만 에이, 걸려라.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뭐 넣어보자. 저 판사 눈빛이 좀 이상하니까 하나 내보자. 계약서 없으면 무죄 아이가. 야 이거 뭐 인정 안 될 수 있겠지? 다 얘기했는데 다 됐네? 이게 무죄라고? 이런 결과로 난 느껴지거든요. 아니, 지금 김건희 변호인도 나 진짜 놀랄 믿어요. 만한 진짜 믿어요. 아니, 판결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얘기를 받아서 얘기하자면 그 최지우 변호사가 김건희 씨 측 변호사인데 재판 끝나고 나와서 그 비슷한 논리예요. 어찌 됐건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텐데 우이성 판사가 이렇게 판단에 무죄 줘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알선수재 1년 8개월 나왔잖아요. 이게 형이 너무 높으니까 항소하겠다 그랬어요. 와 이제 뭐 물에 빠진 사람 꺼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만 빌면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인성 판사의 논리를 여기저기 한번 또 적용해 볼게요. 지금 뭐 떠들썩했던 김경시 의원이랑 강선우 의원 사건. 자 계약서 썼습니까? 안 안 썼어요. 안 썼죠. 무죄네. 돈 줬는데 무죄. 공천에 대가로 준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공천은 공천은 서울시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무죄가 다 조선하구나. 하고 투표해서 한 거예요 이게. 투표했어. 자 이게 우인성 판사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네. 계약서 안 썼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 왜 돈 받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비 받으러 뭐 엑셀 파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못 받았다 비용이 그래서 너무 뭐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히도 웃기지 않나요? 당선인한테 감히 뭐 그런 걸 할 리가 없다. 나 너무 이상해 이 사람. 전성배한테도 그렇게 그래. 얘기한 거예요. 예. 대단한 실제로 분이네. 판결문에 감이라고 쓰긴 어려울 것 저는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을 하나 봤는데 그거 진짜 기괴한 칼럼 하나 있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예. 하고요. 뭐 CEO, 의사, 검찰총장 같은 분들은 이렇게 써요.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은 뭐 개량 한복이나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들이랑 사람들을 아예 나눠서 쓰더라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분께서는. 우인성 판사도 약간 감히 이런 거 쓰는 걸 보면은 사람을 분과 그냥 일반 사람으로 나눠서 보는 분이 아닌가. 근데 그런 솔직히 생각이 말하면 참담하고 처참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익에 부합하는 가장 그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판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정합성조차 없는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 수많은 국정농단 가운데 제일 큰 게 저는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자기 죄를 다 무혐의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작태인데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김영선이 그거 해줘라 말이 많네 그거보다 더 딱 떨어져 당선인 신분이에요. 끝난 그걸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뭘 무슨 했어요. 투표를 아니 당연히 요식행위는 해야죠. 아니 정치에서 당연히 요식행위는 갖춰놓는 거지. 그런 형식이 윤석열의 녹음 파일보다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어떻게 펴니까? 그럼 이 모든 사람은 정치인- 대한민국에서 안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아니, 근데 정치인들 이거는- 돈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아니, 이거는 공천 장사 해라. 해라. 처음 보는 돈 다